이건 도대체 뭔데? 편안하게 누워. 잠깐만. 아직 끝까지 다 해야 되지만. 얘들아, 응.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 마지막 뭐해? 날 밤이 되겠습니다. 야.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2022년이 되게 시작됩니다. 아니. 얘들아, 못 자겠다고 정말. 난 너 때문에 못 자겠어. 방으로 따로따로 잘까? 아니. 따로 자자고? 그래서 가, 그럼 성원이. 정말. 아빠 눌렀어? 불렀어 아까. 가? 네가 아니라고 했는데? 알겠어. 마지막 기회야. 응. 편하게 이불 덮고. 너무 더워 이건 그때. 좀 발밑으로 좀 내려 그러면. 죽여버려 좀. 새벽에 추울 때 덥던가 이불. 얘들아,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안녕. 2022년에 보자. 내년에 봐. 봐요. 내년에 봐. 내년이 내일이야.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 내가 물에 사는 동물. 엄마 바다 거북의 편지. 엄마. 바다 거북 한 살이. 바다 거북이 모래 구덩이 속에 알을 퐁퐁. 새끼 바다 거북이 알에서 나와 바다를 향해 영차 영차. 드디어 바다에 도착. 어른 바다 거북이 되어 오래 살아. 엄마 바다 거북의 편지. 아기 거북 알에서 깨어나면 기어서 바다로 간다. 쉬지 말고 졸졸졸 기어가야 해. 못된 술이 나타나면 멈추면 안 돼. 아가야 조심해. 아기 거북 모래밭 지나가면 넓은 바다 마음껏 헤엄친다. 싱싱한 해초도 굴도 가득해. 이빨 상어 나타나면 도망쳐야 해. 아가야 서둘러. 모래 속에서 꿈틀꿈틀 무얼까? 사랑하는 아가들아, 이제 엄마는 바다로 돌아가야 해. 엄마는 아주 오랜 시간을 바다에서 살았단다. 그러다 어느 깜깜한 밤 바닷물이 들지 않는 모래밭까지 엉금 기어왔지. 그곳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았어. 바다거북은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생활하지만 알을 낳기 위해서 땅으로 올라와요. 앞발과 뒷발로 모래밭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다른 동물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알을 모래로 덮은 뒤 바다로 돌아가요. 2달쯤 지나면 너희는 알에서 깨어날 거야. 모래를 헤치고 땅 위로 올라오렴. 서로 힘을 모으면 땅 위로 모두 올라올 수 있어. 엉금엉금 느리지만 부지런한 걸음으로 무서운 대머리 수리를 조심조심 피해 모래밭 끝에 다다르면 넓은 바다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집게발 개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해. 무사히 바다에 닿으면 넓적한 앞발로 마음껏 헤엄치렴.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가야 한단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어. 너희들은 바다에서는 무척 빠르니까. 바다거북은 주로 폐를 이용해 숨을 쉬기 때문에 가끔씩 물 밖으로 나와 공기를 마셔야 해요. 푸른 바다 거북의 경우
4에서 5분 정도 잠수한 후에 1에서 3초 동안 물 밖으로 나와 공기를 마셔요. 하지만 잠을 잘 때는 오랫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선 안 돼. 어디서든 너희를 잡아먹으려는 상어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바다에는 무서운 상어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바다 곳곳에는 맛있는 해초, 산호, 게, 조개, 굴이 가득해. 가리지 않고 잘 먹으면 쑥쑥 자라서 어른 바다거북이 될 거야. 바다거북은 이가 없지만 단단한 주둥이로 딱딱한 게나 조개, 굴, 산호도 먹을 수 있어요. 어른 바다거북이 되면 씩씩하게 깊은 바다로 가보렴. 무서운 적들도 겁나지 않을 만큼 너희 등딱지는 크고 단단해졌을 테니까. 바다거북 등딱지에는 물고기가 좋아하는 따개비나 굴 같은 것이 붙어 살아요. 물고기들은 바다거북을 따라다니면서 등딱지에 붙은 먹잇감을 얻기도 해요. 혼자 하는 여행이 외로울 때 멋진 짝을 만나렴. 그리고 너희가 태어난 바다로 돌아오려무나. 암컷 바다거북과 수컷 바다거북은 짝짓기를 할 때만 만나요. 암컷 바다거북이 수컷 바다거북을 등에 업고 헤엄치며 짝짓기를 해요. 언젠가 너희도 알을 낳으러 모래밭으로 올라가겠지. 너희가 낳은 귀여운 알들을 보면 위험했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잊게 될 거야. 엄마가 너희를 보며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생김새랑 등딱지가 단단한 바다거북. 넓적한 발로 바닷속에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바다거북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등딱지. 단단한 뼈로 된 등딱지는 수십 개의 작은 딱지가 모여 이루어졌어요. 갓 태어났을 때는 말랑말랑하지만 자랄수록 단단해져요. 배딱지. 등딱지보다는 덜 단단하고 등딱지와 이어져 있어요. 보통 등딱지보다 더 밝은 색을 띠고 있어요. 눈물을 흘려서 몸속의 소금기나 눈에 튄 모래를 빼내요. 이 모습이 마치 우는 것처럼 보여요. 이는 없지만 단단하고 날카로운 턱으로 딱딱한 먹이도 부수거나 찢어서 먹을 수 있어요. 발가락이 없고 지느러미 모양이에요. 배를 젓는 노처럼 넓고 납작해서 물속에서 잘 헤엄칠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생김새도 사는 곳도 다양한 거북. 거북은 바다뿐만 아니라 강이나 호수 같은 민물이나 땅 위에서 살기도 해요. 사는 곳에 따라 생김새도 다른 거북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육지에 사는 거북. 다리가 굵고 튼튼하며 발에 물갈퀴가 없고 발톱이 있어요. 갈라파고스 땅거북. 육지에 사는 거북 가운데 몸집이 가장 커요. 다리는 짧지만 힘이 강해요. 주로 선인장이나 풀, 나뭇잎 등을 먹어요. 사막 거북. 사막에 살고 물이 없어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요. 선인장이나 곤충을 주로 먹고 살아요. 민물에 사는 거북. 강이나 호수 같은 민물에서 살거나 물과 땅을 오가며 살아요. 발에 물갈퀴가 있어요. 악어거북. 등딱지 위로 톱니처럼 생긴 돌기들이 있어요. 혀에 달린 붉은 돌기를 미끼처럼 사용해 먹이를 사냥해요.
붉은 귀 거북. 물풀이 많은 늪이나 호수, 강 주변에서 살아요. 눈 뒤에 붉은 줄무늬가 있고 뒷발에는 물갈퀴가 있어요. 바다에 사는 거북. 바다거북의 발은 넓적해서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기에 알맞지요. 대모거북. 주둥이가 매의 부리를 닮아서 매부리 바다거북이라고도 불러요. 바다거북 가운데에서도 몸집이 작은 편이에요. 장수거북. 바다에 사는 거북 가운데 가장 커요. 다른 거북과 다르게 등딱지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궁금증이랑 잠수를 가장 잘하는 거북은 바다에 사는 거북 가운데 제일 잠수를 잘하는 거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수거북이에요. 다른 바다거북은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더 자주 올라와야 하지만 장수거북은 물속에서도 오랫동안 숨을 쉴 수 있어요. 장수거북의 목구멍에는 여러 개의 실핏줄이 있어요. 이 실핏줄로 몸속에 들어온 물에서 산소를 빨아들여 숨을 쉬어요. 그 덕분에 장수거북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잠수를 할 수 있어요. 바다거북의 등딱지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바다에 사는 거북의 등딱지는 땅 위에 사는 거북의 등딱지보다 가볍고 평평해요.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또 바다거북의 등딱지는 작은 조각 여러 개로 이어져 있어요. 작은 조각 안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생긴 무늬가 있어요. 이 무늬의 수를 세어보면 바다거북이 몇 살인지 알 수 있지요. 바다거북이 나이가 들수록 등딱지가 두터워지고 무늬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랑 엄마랑 아이랑 함께 읽어요. 거북을 엄마처럼 따른 아기 하마. 2004년 말 아프리카에 엄청난 지진해일이 일어났어요. 지진해일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집어삼켰지요. 아프리카의 해안 마을에 살고 있던 아기 하마는 해일에 휩쓸려 엄마와 아빠를 잃고 바닷속 산호초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하마는 마을 사람들에게 구조되었지만 가족을 잃고 외톨이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기 하마를 오웬이라 부르기로 하고 동물보호공원으로 데려갔지요. 오웬은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현명한 노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거북 음제에게 달려갔어요. 마치 엄마에게 달려가듯 말이에요. 한 살배기 오웬은 130살이나 된 음제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라다녔어요. 오웬이 음제의 목을 간지리기도 하고 몸을 비비며 장난도 칠 뿐 아니라 함께 먹고 자는 등 꼭 붙어 지냈어요. 엄마를 잃은 오웬을 음제가 어떻게 위로했는지, 어떻게 서로 친해질 수 있었는지 동물학자들도 놀라고 궁금해했어요. 오웬과 음제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여러 나라에서는 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도 했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바다거북은 한 번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그 가운데 어른이 되는 바다거북은 고작 몇 마리뿐이지요. 바다거북을 잡아먹는 새나 상어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은 바다거북들이 사람에게 희생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래밭을 파헤쳐 알을 꺼내가고 새끼 바다거북을 잡아가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해요. 요리를 하거나 등딱지로 장식품을 만들려고 바다거북을 잡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바다거북은 멸종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바닷가에서 바다거북을 보기는 어려워요.
혹시라도 운이 좋아 바닷가에서 바다거북을 만난다면 조용히 바다거북의 먼 여행을 응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마크 캐츠비의 데모거북 1731년작 마크 캐츠비의 책 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바하마 제도의 자연사 2권의 그림 물에 사는 동물 연어야 힘내라 연어 한 사리 연어가 강바닥 자갈 틈에 알을 낳아 새끼가 알 껍데기를 뚫고 나와 영양 주머니를 다 써서 배가 홀쭉해 몸집이 점점 커져 바다로 가 어른 연어가 되어 알을 낳으러 강으로 돌아와 연어야 힘내라 넓은 바다 지나고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자 강을 만나 거친 물결 헤치고 올라가자 힘내 연어야 무시무시한 곰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알을 낳아 알을 낳은 연어는 하늘나라로 올라갔대 연어야 높이 높이 뛰어올라서 어디를 가는 거야? 차가운 강바닥 자갈 틈에 꼭꼭 숨어있는 우리는 연어알이야. 연어는 숲이 우거진 강의 위쪽에서 알을 낳아요. 그늘이 져 시원해진 강은 찬물을 좋아하는 연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또한 연어 새끼가 새와 같은 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가 쉬워요. 톡톡 알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내 모습 좀 봐. 낑낑 영차 영차 짠. 내 볼록한 간신히 알 껍데기를 뚫고 나왔는데 엄마는 보이지 않아. 킁킁 이 냄새는 뭐지? 자갈에서 나는 냄새일까? 물에서 나는 냄새일까? 아 향긋해. 내 불룩한 배 좀 봐. 이게 바로 영양주머니라고. 이것만 있으면 엄마가 없어도 배고프지 않아. 갓 태어난 새끼 연어의 배에는 노란색 영양주머니가 달려있어요. 여기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2개월 정도는 다른 먹이를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어요. 영양주머니를 다 써버려 배가 홀쭉해졌어. 하지만 괜찮아. 친구들과 함께 강을 헤엄쳐 다니며 먹이를 구할 거니까.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영양주머니가 점점 없어져요. 이때부터 새끼 연어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물속에 사는 작은 곤충이나 플랑크톤을 잡아먹어요. 몸에 줄무늬도 생겨요. 얼마 동안 강에서 지낸 우리는 바다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 어귀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친구들이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새에게 잡아먹혀버렸어. 나도 아주 큰일 날 뻔했어. 간신히 살아남은 친구들은 절반도 되지 않아. 연어의 천적은 외가리와 독수리, 불곰, 수달 등이에요. 이들은 바다로 가는 어린 연어나 알을 낳으러 강으로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먹어요. 우리는 강 어귀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어. 이제 곧 바다로 나갈 거야. 우리는 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바다에서도 살 수 있거든. 그동안 내 몸에 줄무늬가 없어지고 몸집도 커졌어. 어느새 신비로운 은빛 연어가 되었지. 연어는 강 어귀에서 1에서 2개월 정도 머물면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해요. 이때 등은 푸른색으로 배는 은빛으로 바뀌지요.
몸 색깔이 변하는 것은 바다에서 몸을 숨기기에 좋기 때문이에요. 와,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맛있는 먹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는 좀 더 차가운 바닷물을 찾아 다시 북쪽으로 헤엄쳐 갈 거야. 연어는 차가운 물에서 잘 자라는 물고기로 북태평양으로 가서 3에서 5년 정도 살아요. 넓은 바다를 여행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어. 이제 짝짓기를 하러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지. 우리는 어른 연어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신없이 헤엄쳤어. 연어는 바다에서 살기 시작한 지 3에서 5년째 되는 겨울에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요. 무서운 적이 많은 바다보다 안전한 강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예요. 강 어귀에 도착한 우리는 준비를 단단히 했어.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를 거야. 돌에 부딪혀도 쉬지 않고 적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강물이 줄어들어 숨이 목까지 차올라도 앞으로만 나아갈 거야. 간신히 고향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습은 형편없었어. 온몸의 비늘은 벗겨지고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었거든. 그래도 우리는 알을 낳아야 해. 물은 깨끗한지, 모래와 작은 돌 사이로 물이 알맞게 흐르는지 꼼꼼히 살핀 뒤에 동글동글한 알을 낳았어. 짝짓기를 할 때가 된 수컷은 주둥이가 휘어지고 이빨은 단단해져요. 다른 수컷과의 싸움에서 이겨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지요. 암컷은 꼬리로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수컷은 알 위에 아기 씨를 뿌려주어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남아있지 않아. 우리는 숨이 멈출 때까지 알 옆을 지켰어. 마지막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태어날 때 맡았던 향긋한 냄새가 났어. 이제야 알겠어. 강이 바로 우리 연어들을 키운 거야. 강아, 우리 아기들을 잘 지켜주렴. 연어는 알을 낳고 곧 숨을 거두어요. 연어의 살은 금세 썩어서 알에서 깨어난 새끼 연어들이 먹을 플랑크톤의 영양분이 돼요. 생김새랑 몸 빛깔과 무늬를 바꾸는 연어. 연어는 사는 곳에 따라 몸의 무늬와 빛깔을 조금씩 바꾸어요. 연어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아가미. 입속에 좌우로 4쌍씩 있는 아가미로 숨을 쉬어요. 또 물속의 소금기를 걸러내고 물만 빨아들여 콩팥과 함께 몸속의 소금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콧구멍. 양 옆에 2개씩 4개가 있어요. 연어의 코 속으로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이 뾰족한 모양의 입속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어 먹이를 잘 놓치지 않아요. 수컷은 짝짓기 때가 되면 입이 갈고리처럼 휘어져요. 비늘. 종류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비늘은 피부를 보호해주고 나쁜 세균을 막아주는 가본 역할을 해요. 비늘에 있는 나이테로 나이를 알 수 있어요. 가슴 지느러미. 양쪽 아가미의 뒤로 하나씩 나 있어요. 배 지느러미. 배 양쪽에 2장의 지느러미가 달려 있어요. 뒷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 사이에 1장이 있어요. 꼬리 지느러미. 몸의 맨 뒤쪽에 있는 지느러미예요. 좌우로 힘차게 움직여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요. 기름 지느러미. 작은 돌기 모양의 지느러미예요.
뼈가 없이 살덩어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등 지느러미. 등 쪽에 있는 지느러미로 삼각형 모양이에요. 헤엄칠 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어요. 아가미. 암컷 연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몸 옆면에 붉은빛 무늬가 생겨요. 수컷 연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암컷과 마찬가지로 몸 옆면에 붉은 무늬가 생겨요. 입이 갈고리처럼 휘어지고 이빨이 단단해져요. 친구들이랑 연어가 만나는 물고기 친구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물고기예요. 연어가 강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강으로 넘나들며 만난 물고기 친구들을 알아보아요. 연어가 강에서 만나는 친구들. 메기. 큰 입에 두 쌍의 긴 수염을 가진 물고기로 강 바닥이나 하천, 호수의 진흙 바닥에서 살아요. 잉어. 입 주변에 두 쌍의 짧은 수염이 있어서 붕어와 쉽게 구별되어요. 물이 천천히 흐르는 큰 강이나 저수지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살기도 해요. 붕어. 잉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더 납작하고 입 주변에 수염이 없어요. 하천이나 늪과 호수, 작은 웅덩이 등에서 살고 사는 곳에 따라 몸의 빛깔이 달라져요. 은어. 배와 턱뼈가 은색으로 빛나는 물고기예요. 어릴 때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자갈이 깔려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좋아해요. 연어가 바다에서 만나는 물고기 친구들. 고등어. 등이 둥글게 부풀어 올라서 고등어로 불려요. 등이 푸른 물고기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지요.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바꾸어요. 대구. 입이 커서 대구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턱에는 수염같이 생긴 촉수가 늘어져 있어요. 다 자라면 먹성이 좋아 개나 새우도 닥치는 대로 먹어요. 가자미. 몸이 긴 타원형 모양이고 아주 납작해요. 어려서는 눈이 머리의 양쪽에 있다가 자라면서 한쪽으로 눈이 몰리지요. 보통 바닷속 모랫바닥에서 살아요. 도미. 일반적으로 돔으로 불리는 물고기로 종류에 따라 몸의 빛깔이 황색, 홍색, 회색 등으로 달라요.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바다에서 살아요. 오래 사는 도미의 경우 40년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궁금증이랑 연어는 어떻게 강과 바다를 오가며 살 수 있을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강으로 오면 대부분은 죽어요. 물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금기가 많은 바다 물고기의 몸속에 소금기가 적은 강물이 계속 들어오면 핏줄이 터져서 죽게 돼요. 반대로 강에 살던 물고기가 바다로 가면 몸속에 물이 계속 빠져나가서 죽어요. 연어가 바다와 강을 오가며 살 수 있는 건 물에 따라서 몸속의 소금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다에서는 아가미로 물속의 소금기를 걸러내 물을 빨아들이고, 강에서는 몸속으로 많이 들어온 물을 오줌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연어는 어떻게 태어난 강으로 돌아갈까?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 자신이 살던 강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해가 떠 있는 방향을 보고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안다고 해요. 또 태어난 강물에서 나던 냄새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도 한대요. 연어는 정말 사람만큼 똑똑하고 대단한 물고기지요? 이야기라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연어를 먹고 지혜를 얻은 아이. 아주 먼 옛날에 핀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핀은 가난했지만 스승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핀이 살던 마을에는 강이 흐르고 그 옆에 큰 웅덩이 하나가 있었지요. 웅덩이 주위에는 지혜의 열매라고 불리는 개암나무의 열매가 열렸고 물속에서는 연어가 살고 있었어요. 이 연어를 먹는 사람은 온 세상의 지혜를 얻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연어는 웬일인지 사람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핀의 스승님도 지혜의 연어를 잡으려고 7년 동안이나 낚시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연어를 잡게 되었어요. 스승님은 핀에게 연어를 주며 당부했어요. 핀, 이 연어를 요리하거라. 하지만 절대로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핀은 연어를 굽다가 그만 엄지손가락을 대고 말았어요. 댄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자 핀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지혜의 빛이 나는 듯 했어요. 핀은 구운 연어를 스승님에게 가져갔어요. 스승님은 달라진 핀의 얼굴을 보고 연어를 먹었냐고 다그쳤어요. 핀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연어를 굽다가 생긴 일을 이야기했지요. 스승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 연어를 먹을 자격이 있는 아이로구나. 연어를 마저 먹고 지혜를 얻어 큰 일을 하거라. 핀은 스승님의 말대로 했어요. 그 뒤 핀은 세상에 온갖 지혜를 얻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인물이 되었답니다. 핀은 어떤 곤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엄지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는 했대요. 지혜로운 연어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원고를 쓰기 위해 연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연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알을 낳기 위해 거친 물살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며 숙연해지기까지 했어요. 연어는 자연의 모든 것을 내주어요. 죽은 연어의 살은 강과 숲을 살찌워주고 작은 알은 또다시 생명이 되고 봄이 오길 기다리던 어린 연어는 먼 바다로 나갔다가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와 알을 낳고 자연으로 돌아가지요. 자연도 그런 연어를 모른 척하지 않아요. 자연은 아기 연어들을 키워주니까요. 한낱 물고기라고 하기에는 그 삶이 무척이나 숭고해요. 연어의 삶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생명의 소중함이 녹아들기를 바라요. 우리가 자연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요. 조지 애덤슨의 연어의 도약 20세기작 개인 소장